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울린 진짜 이야기 흑백 드라마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낡은 아파트 거실에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70 중반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쇼팽의 녹턴을 연주합니다.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 이 피아노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영수는 연주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침실 쪽을 돌아봅니다. 아내 순이가 아직 자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행히 조용합니다. 영수는 다시 건반에 손을 얹고 이번엔 더 부드러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수의 일상입니다. 10년째 변하지 않은 루틴입니다. 새벽 5시 피아노 연주, 6시 아내 깨우기, 그리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매일 같은 시간에 피아노를 치느냐고. 영수는 그저 미소만 짓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엔 너무 긴 이야기니까요. 피아노는 영수에게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와 아내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눈빛이 닿지 않을 때, 이 피아노 소리만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줍니다. 영수는 이 사실을 10년 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6시가 되자 영수는 연주를 멈추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순이가 보입니다. 70셋 한때는 그 누구보다 활발하고 똑 부러지던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남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영수는 침대 옆에 앉아 순이의 손을 잡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손입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이지만 영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이 손이 자신을 지탱해준 50년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이 손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순이가 눈을 뜹니다. 처음엔 초점 없는 눈빛입니다. 천장을 보다가 창문을 보다가 그리고 영수를 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남편을 알아볼까요? 아니면 낯선 사람으로 볼까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여보, 일어날 시간이에요. 순이는 영수를 빤히 쳐다봅니다. 몇 초가 지나고 그녀가 입을 엽니다. 당신, 누구세요? 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오늘은 또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영수는 익숙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김영수입니다. 당신을 돌봐드리는 사람이에요. 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영수를 훑어봅니다. 영수는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10년의 경험이 그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순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영수는 그녀를 부축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거실로 나온 순이가 피아노를 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변합니다. 뭔가 익숙한 것을 본 듯한 표정입니다. 영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그는 순이를 소파에 앉히고 다시 피아노 앞으로 갑니다. 영수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순이가 가장 좋아하던 곡입니다. 멜로디가 흐르자 순이의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긴장했던 어깨가 풀리고 경계하던 눈빛이 사라집니다. 음악이 그녀에게 닿고 있습니다. 영수는 연주하면서 순이를 관찰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박자에 맞춰서입니다. 영수의 가슴이 뜁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음악이 순이의 어딘가에 남아있는 기억을 깨우고 있습니다.
한 곡이 끝나고 영수가 순이를 봅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우냐고 물으면 그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수는 압니다. 순이의 어딘가에서 잊혀진 기억의 저편에서 무언가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슬프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영수는 순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영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순이는 영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이 음악,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아요. 당신이 좋아하시던 곡이에요. 이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피아노 선율과 함께,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과 함께, 영수는 2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순이 곁에서 피아노와 함께 두 사람만의 언어로 소통하며 5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973년 서울의 한 음악학원. 25살의 김영수는 당시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서울대 음악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럽 유학을 준비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마법과 같았습니다. 건반을 누르면 천상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도 영수는 학원에서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영수는 낮에는 레슨을, 밤에는 호텔 라운지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꿈을 위해서라면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 학원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3세 박순이, 그녀는 학원 근처 은행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며 찾아온 것입니다. 영수는 순이를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합니다. 단정한 은행원 유니폼, 수줍은 미소,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던 눈빛. 순이는 자신의 꿈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고, 언젠가 무대에서 한 곡 정도는 연주해 보고 싶다고. 영수는 순이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학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레슨을 거듭할수록 순이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열정, 그녀의 순수함,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 순이는 재능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 빨리 움직이지도 않았고 악보를 읽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은행에서 퇴근한 후 집에서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영수는 자신이 순이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슨 시간이 기다려졌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순이가 연주할 때 그녀의 옆에 앉아 건반을 함께 누르는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고백은 영수가 먼저 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레슨이 끝난 후였습니다. 단둘이 남은 학원 피아노실에서 영수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을 좋아합니다. 순이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녀도 같은 마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순이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에서 공부하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순이는 영수의 꿈을 누구보다 응원했습니다. 당신은 분명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 세계 무대에 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1975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영수의 유학 준비와 순이의 직장 생활로 바쁜 나날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학 허가가 떨어진 것은 결혼 1년 후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음악학교에서 장학금과 함께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영수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되었습니다. 순이를 두고 혼자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하지만 순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세요.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출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영수는 매일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빈에서 최고의 학생이 되겠다고, 순이를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이도 남편을 위해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유학 비용에 보태려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국 한 달 전 순이가 쓰러졌습니다. 은행에서 근무 중 갑자기 실신한 것입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위암 3기,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영수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순이는 눈물로 만류했습니다. 가라고, 자신은 괜찮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빈은 의미가 없다고, 당신이 내 꿈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잘 견뎠습니다. 1년 후 순이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영수의 유학 기회는 사라졌고 병원비로 빚만 늘어났습니다. 영수는 피아노 레슨과 호텔 연주를 계속했지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는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순이는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의 꿈이 사라졌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삶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하게 늙어갔습니다. 딸 하나를 낳아 키웠고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영수는 동네 음악학원 원장이 되었고 순이는 은행을 정년 퇴직했습니다. 피아노는 여전히 그들의 삶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수가 연주하면 순이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어느 날 순이가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물건을 잃어버렸고 약속을 까먹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명은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치매였습니다. 영수의 두 번째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가을 순이가 치매 진단을 받은 날을 영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중기로 진행 중이고 앞으로 증상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영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순이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상태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느껴왔던 불안감, 기억이 사라지는 공포, 낯익은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두려움. 이제 그것이 병명을 얻은 것입니다. 진료실을 나와 영수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의 말도 격려의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영수가 아내를 봅니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또 당신에게 짐이 되는구나.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순이는 계속 자책했습니다. 50년 전에도 자신 때문에 영수의 꿈이 무너졌다고, 이제는 늙어서까지 남편의 발목을 잡는다고 울먹였습니다. 영수는 순이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 이제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영수는 치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 증상 완화법, 의사소통 방법 등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순이가 잠든 후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영수는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대부분의 것을 기억했고 일상생활도 혼자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약속을 까먹는 정도였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도왔습니다. 티나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지만 2015년 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순이가 집 주소를 잊어버려 길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 집으로 데려왔지만 영수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순이를 혼자 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항상 동행했고 잠시라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순이는 딸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에 사는 딸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순이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전화를 받아 딸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혼자 울었습니다. 가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이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렸습니다. 냄비가 타고 연기가 났습니다. 다행히 영수가 빨리 발견해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 후로 영수는 가스밸브를 항상 잠가두었습니다. 순이의 안전을 위해 집안 곳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겨울, 순이는 영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영수를 낯선 사람으로 봤습니다. 때로는 도둑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영수는 매번 자신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나는 당신 남편 김영수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당신 남편이에요. 가장 힘든 순간은 순이가 자신의 집을 알아보지 못할 때였습니다. 50년을 산 집, 추억이 가득한 이 공간을 낯설어 할 때 영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집에 가고 싶다고 울며 보챘습니다. 영수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2016년 초 영수는 한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이가 또 영수를 알아보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피아노를 쳤습니다. 쇼팽의 녹턴, 순이가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음악이 흐르자 순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불안하던 얼굴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곡, 알아요. 좋아하는 곡이에요.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음악이 그녀에게 닿고 있다는 것을,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음악이 통한다는 것을. 그날부터 영수의 새로운 루틴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순이가 잠에서 깨기 전 그녀가 좋아하던 곡들을 연주했습니다. 쇼팽, 베토벤, 슈베르트, 드뷔지. 순이와 함께했던 50년의 기억이 담긴 곡들을. 신기하게도 음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깨어난 순이는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영수를 알아보지는 못해도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음악이 그녀의 어딘가에 남아있는 평화를 일깨웠습니다. 영수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순이를 위해 레퍼토리를 늘려갔습니다. 그녀가 반응하는 곡들을 찾아 연주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손가락이 뻣뻣했지만 영수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순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왜 매일 피아노를 치는 거래요? 아내가 치매라면서요? 들어봤자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순이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닿는 이 음악뿐이었습니다. 밤이면 영수는 순이 옆에 누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대부분 영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괜찮았습니다. 그녀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면, 그녀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수는 어둠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할 수 있기를. 2017년 봄 영수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단순히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넘어 순이와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는 치매 관련 세미나에서 음악 치료에 대해 들었습니다. 음악이 치매 환자의 기억을 자극하고 감정을 표현하게 돕는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영수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순이를 피아노 옆에 앉히고 그녀의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에 순이는 거부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손 놔요.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이끌며 한 한 음을 누르게 했습니다. 도, 레, 미. 간단한 음계였습니다. 순이의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뭔가 익숙한 감각. 그녀가 다시 건반을 눌렀습니다. 파, 솔, 라. 음계가 이어졌습니다.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피아노 연주 후 영수는 순이와 함께 건반을 눌렀습니다. 간단한 동요부터 시작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학교종이 땡땡땡. 순이가 젊었을 때 딸에게 불러주던 노래들이었습니다. 순이의 손가락이 영수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음악을 연주할 때 순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모습 대신 집중하고 평화로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마치 음악이 그녀를 다른 세계로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가 닿을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수가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연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순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사까지 정확하게. 영수는 연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 쳤습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한 곡 전체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영수가 순이를 봤습니다. 순이는 스스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노래를 알고 있죠? 영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당신에게 연주해 준 곡이에요. 당신이 가장 좋아한다고 했죠. 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무언가.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 이 경험 후 영수는 더욱 열심히 연주했습니다.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곡들을 모두 찾아 연주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연주했던 곡, 딸이 태어났을 때 쳤던 곡,
순이의 생일마다 연주했던 곡들, 50년 인생의 사운드 트랙을. 순이의 반응은 매번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조용히 듣기만 했고, 어떤 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어떤 날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음악이 그녀에게 닿고 있다는 것. 말과 기억이 닿지 않을 때 음악만은 그녀에게 도달했습니다. 영수는 레코드도 사모았습니다. 순이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반들, 빈 피라모닉, 베를린 피라모닉의 연주들, 자신이 직접 연주할 수 없는 곡들은 음반으로 들려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음악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그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이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요? 집에서 돌보기 힘들 텐데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돌볼 수 있을 때까지는 함께하고 싶어요. 이웃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영수에게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아내.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돌볼 차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수가 50년 전 결혼식에서 한 약속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3번 방문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순이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도왔습니다. 영수는 그녀에게 감사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었으니까요. 요양보호사 미경 씨는 영수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잘 치시네요. 순이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요.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유일하게 아내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랑이 느껴져요. 여름이 되자 순이의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기억은 여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더 안정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는 일이 줄었습니다. 영수를 알아보지 못해도 그의 존재에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가 베토벤의 월광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갑자기 영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영수는 놀라 연주를 멈췄습니다.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계속 쳐주세요. 영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순이가 내 어깨에 기댔다. 나를 알아본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편안함을 느낀 것 같다. 음악이 우리를 연결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영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018년 가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순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었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요양병원 입원을 권했습니다. 집에서 돌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수 자신도 이제 75세였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순이를 침대에서 일으키고 휠체어로 옮기고 식사를 돕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도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를 떠나보낼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영수는 딸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순이가 더 혼란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어느 날 밤 순이가 크게 아팠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영수는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병상 옆간이 침대에서 잤고 순이가 깨면 즉시 일어나 돌봤습니다. 간호사들이 말렸습니다. 할아버지, 좀 쉬세요. 저희가 돌볼게요. 하지만 영수는 순이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이라는 낯선 곳에서 순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깨어나는 순이를 진정시키는 것은 영수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으면 순이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영수는 작은 키보드를 가져왔습니다. 딸이 택배로 보내준 것입니다. 음량을 최소로 낮추고 밤늦은 시간 순이에게만 들리게 연주했습니다. 순이가 좋아하던 자장가들을. 음악이 흐르면 순이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보다 훨씬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고 의식이 또렷한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영수는 더욱 세심하게 그녀를 돌봤습니다. 이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고 물을 먹이고 온몸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미경 씨의 방문 횟수가 늘었습니다. 이제 매일 왔습니다. 미경 씨는 영수의 피곤한 모습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러다 몸 상하십니다. 좀 쉬세요. 영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늘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쓰러졌습니다. 순이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미경 씨가 도착해 발견했고 영수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진단은 과로와 영양실조였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이러다간 환자보다 보호자가 먼저 쓰러집니다. 병원에서 하루 쉬고 돌아온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4시간 요양보호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순이를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 김 씨였습니다. 그녀는 경험이 많았고 순이를 능숙하게 돌봤습니다. 영수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김 씨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 덕분에 영수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는 여전히 영수의 몫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다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영수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순이를 위한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순이가 대부분의 시간 잠들어 있었지만 영수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춥고 긴 겨울이었습니다. 순이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는 시간도 적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 있을까요? 50년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을. 어느 날 밤 영수는 순이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한 50년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순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기로. 그것은 음악이었습니다. 순이를 위한, 오직 순이만을 위한 특별한 연주회를. 비록 그녀가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영수는 그녀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영수는 곡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의 추억이 담긴 곡들.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딸이 태어났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의 음악, 그리고 그 곡들을 다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75세의 늙은 손가락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이웃 정미숙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영수보다 몇 살 어렸지만 먼저 남편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 할머니는 영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 없이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는 순이를 위한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꽃을 장식했습니다. 딸도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손녀도 함께 왔습니다. 작은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영수는 순이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순이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가족들이 모인 것을 어렴풋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건반에 손을 얹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처음 순이에게 연주했던 그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 영수의 머릿속에는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0년 전 그날 음악학원에서 순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 그녀의 수줍은 미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던 그 간절한 눈빛. 영수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운명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을. 쇼팽의 녹턴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식 날 연주했던 곡이었습니다. 그날 순이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으며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좁은 방 한 칸에서 시작한 두 사람의 인생.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딸이 태어났을 때 연주했던 곡입니다. 순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모습. 피곤했지만 빛나던 그녀의 얼굴. 영수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족을 선물해준 그녀를. 그러다 영수는 연주를 잠시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가족들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닦고 다시 건반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슬픈 곡이었습니다. 쇼팽의 장송 행진곡. 순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영수가 혼자 밤마다 연주했던 곡이었습니다. 그때가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순이의 병, 그리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 영수는 그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순이 없는 비는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순이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수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순이에게도 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유학을 포기한 후 영수는 오랫동안 괴로워했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마다 잃어버린 꿈이 떠올랐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젊은 날의 열망. 때로는 순이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원망이 싹 텄습니다. 왜 하필 그때 아팠을까? 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영수를 괴롭혔습니다. 20년 정도 지났을 때 영수는 작은 음악회에 초대받았습니다. 동문회 모임이었습니다. 서울대 음대 동기들이 모여 자선 공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영수도 한 곡 연주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영수는 오랜만에 무대에 섰습니다. 그날 공연장에는 순이도 왔습니다. 앞줄에 앉아 남편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영수는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를 연주했습니다. 어려운 곡이었지만 영수는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오랫동안 연습했던 곡이었습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동기들이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실력이 뛰어나다고, 아직도 충분히 프로로 활동할 수 있다고. 어떤 이는 아쉬워했습니다. 영수가 유학을 갔더라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을 거라고. 영수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순이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시무룩해요? 공연 잘했잖아요. 영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속 상처를.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날 밤 순이가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해서. 영수는 놀라 순이를 봤습니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알아요. 당신이 가끔 후회한다는 것을. 당신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수는 부인했지만 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남편의 꿈을 빼앗았다는 죄책감, 평생 그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괴로움. 영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순이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느꼈던 작은 원망보다 훨씬 큰 고통을.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숨겨왔던 마음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영수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한 인생이 행복해요. 후회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순이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아파서 꿈을 포기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곁에 있어서 나는 살 수 있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그 병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내 생명을 구했어요. 그날 밤 이후 영수는 변했습니다. 마음속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순이를 향한 작은 원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더 깊은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신의 꿈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순이와 함께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 후로 영수는 피아노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잃어버린 꿈의 상징이 아니라 순이와의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 딸을 위해 연주했고 동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후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감사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영수는 치매에 걸린 순이 앞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진짜 무대라는 것을 압니다. 전 세계 어떤 공연장보다 중요한 무대. 관객은 단 한 명, 자신이 평생 사랑한 여자. 영수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수는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드뷔시의 달빛. 순이와 함께 가장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영수는 온 마음을 담아 연주합니다. 순이를 향한 50년의 사랑을 담아서. 연주가 끝났습니다. 고요합니다. 딸과 손녀가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김 씨도 눈물을 닦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순이에게 다가갑니다. 순이는 눈을 반쯤 뜨고 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무언가를 느낀 것 같습니다. 영수는 순이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순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영수는 압니다. 그녀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해요라고. 영수는 순이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연주의 다음 날 순이의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이 평소보다 또렷했습니다. 영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예요. 영수예요. 순이가 영수를 바라봅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영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나를 알아보는 걸까? 순이는 계속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뭔가 찾으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억의 안개 너머 어딘가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영수는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순이가 손을 들어 영수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영수의 뺨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얼굴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영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이의 손길을 느끼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피아노, 당신이 쳐주던 피아노.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 매일 쳐드렸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슬퍼요. 영수는 순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나도 같이 울게요. 그날 요양보호사 김 씨가 영수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수가 묻자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순이 할머니 옷장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숨겨두신 것 같은데 할아버지께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영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이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들. 영수는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에게 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2014년 순이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의사가 내게 치매라고 했어요. 나는 이제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50년도, 당신의 사랑도 모두 잊어버릴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당신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나 때문에 꿈을 포기했다는 것을. 유학도 가지 못했고 피아니스트도 되지 못했죠. 평생 죄책감에 살았어요. 이제 또 당신을 힘들게 하는구나 싶어 마음이 찢어져요. 다음 편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후 쓴 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결심했어요. 이 병과 싸워볼게요. 당신을 위해서라도 버텨볼게요. 조금이라도 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당신의 피아노를 듣고 싶어요. 그게 나를 살아있게 하니까요. 세 번째 편지. 여보, 오늘은 좋은 날이었어요. 당신을 알아봤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이 보였어요. 내 남편이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런 날이 계속되길 바래요. 하지만 의사 말로는 점점 나빠질 거래요. 무서워요. 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 순이가 자신의 변화를 기록한 편지들이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공포, 남편에게 짐이 되는 괴로움, 그럼에도 살고 싶은 간절함. 모든 것이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피아노를 쳐줬어요. 나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음악은 알아봤어요. 이상하죠? 당신 얼굴은 잊었는데 당신의 음악은 기억해요. 음악이 나를 당신에게 연결시켜줘요. 계속 쳐주세요. 영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순이가 왜 치매 초기에 자신에게 피아노를 더 많이 쳐달라고 부탁했는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악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남편과 연결될 수 있는 끈이라는 것을. 상자 바닥에는 특별한 편지 한 통이 더 있었습니다. 봉투에 내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 읽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알아주세요. 비록 내 머리가 당신을 잊었어도 내 마음은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희생을, 우리의 50년을. 당신은 나 때문에 꿈을 포기했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는데 나를 선택했죠. 평생 그 빚을 갚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과 함께한 인생이 행복했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나는 완전했어요. 이제 내가 또 당신에게 짐이 되겠죠. 나를 돌보느라 힘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당신의 피아노는 알아볼 거예요. 그 음악이 나를 살게 할 거예요. 당신의 음악은 마법이에요. 내가 불안할 때, 무서울 때 당신의 피아노 소리가 나를 구해줬어요. 50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 쳐주세요.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것이 내가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나는 당신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최고의 피아니스트니까요. 나만을 위해 연주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 사랑해요, 영수. 평생, 그리고 영원히. 편지가 끝났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이가 이런 편지들을 남겼다는 것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미래를 대비해 이런 말들을 적어뒀다는 것을, 영수는 순이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영수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영수는 침대 옆에 앉아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편지 읽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나도 사랑해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날 밤 영수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순이를 위한 앨범을 만들기로, 그녀가 좋아했던 모든 곡을 녹음해서 남기기로. 비록 순이는 듣지 못할지라도 영수는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50년의 음악을. 영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음 장비를 부탁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계획을 듣고 울먹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주일 후 딸이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녹음 장비와 함께 영수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두세 곡씩. 순이와의 추억이 담긴 곡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쇼팽의 녹턴, 베토벤의 월광, 드뷔시의 달빛. 모든 곡에 영수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순이를 향한 50년의 사랑이. 녹음하는 동안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잠들어 있었지만 가끔 눈을 뜨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영수는 알았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비록 말은 나오지 않아도. 한 달이 걸려 앨범이 완성되었습니다. 20곡이 담긴 앨범. 영수가 순이에게 들려준 50년의 사랑가. 딸이 CD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표지에는 젊은 날의 두 사람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영수와 순이. 영수는 완성된 앨범을 순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우리의 50년이 담긴 음악이에요. 순이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2019년 봄, 새로운 인물이 두 사람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이웃 정미숙 할머니였습니다. 68배 정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치매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2층에 사는 그녀는 영수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수 씨, 식사하셨어요? 제가 좀 많이 해서요. 영수는 정할머니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할머니는 자주 방문했습니다. 음식을 가져오고 순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영수가 잠시 쉴 수 있도록 순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정할머니는 영수를 이해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겪어봤으니까요. 그녀는 영수에게 조언했습니다. 너무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도움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쓰러지면 순이 씨는 어떡하게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할머니의 도움으로 영수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할머니가 와서 순이를 돌봐주는 동안 영수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영수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할머니는 영수의 피아노 연주도 들었습니다. 정말 잘 치시네요. 순이 씨가 복 받으셨어요. 이런 남편을 만나서 영수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복 받은 거죠. 순이가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정할머니는 영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음엔 부정했고 그 다음엔 화가 났고 결국엔 받아들였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이 떠난 후엔 후회만 남았다고.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영수는 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순이에게 사랑을 표현하겠다고. 비록 그녀가 알아듣지 못해도 영수는 매일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여름이 되자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젊은 남자 김민수 씨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지 얼마 안 된 신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친절했습니다. 순이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민수 씨는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오래 돌보실 수 있어요? 저 같으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요. 영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죠. 사랑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의 도움으로 순이의 신체 활동이 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간단한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 순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바깥 공기를 쌍고 햇빛을 받으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손녀와 함께였습니다. 10살의 손녀 지우는 할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기억 속의 할머니와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지우는 곧 할머니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지우는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동화책을 천천히 또박또박. 순이는 지우의 목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옆에 있으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제가 더 자주 와야 하는데 미안해요. 영수는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내 인생도 바쁘잖아. 여기는 내가 잘 돌보고 있으니 걱정 마. 하지만 딸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떠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하지만 영수는 단호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내가 돌볼 수 있을 때까지는 함께 있고 싶어. 딸은 아버지의 결심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더 많은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비용을 더 지원하고 필요한 의료 장비도 사주겠다고. 영수는 딸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아빠는 버틸 수 있어. 딸은 아버지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순이의 상태가 또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 음식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영양간 삽입을 권했습니다. 영수는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순이가 조금이라도 더 살기를 바랐으니까요. 영양간 삽입 후 순이는 더욱 약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고 의식도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순이에게 말을 걸었고 피아노를 연주했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순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정할머니, 민수 씨, 김 씨, 그리고 딸. 많은 사람이 영수를 도왔습니다. 영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이 함께 순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선해, 연민, 사랑. 어느 날 정할머니가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순이 씨는 복 받았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복 받은 거죠. 순이가 제 인생에 와줘서. 정할머니는 영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복 받은 거예요. 밤이면 영수는 순이 옆에 누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순이가 좋아하던 자장가를. 잘 자요, 내 사랑. 편안히 쉬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영원히 당신 곁에. 순이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알았습니다. 순이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길어야 몇 달. 영수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동시에 순이와의 마지막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수는 순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딸이 태어났을 때, 50년의 추억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순이는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그녀의 어딘가에 닿을까봐.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영수는 버텼습니다. 정할머니의 따뜻한 밥, 민수 씨의 헌신적인 돌봄, 김 씨의 전문적인 간호, 딸의 지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순이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영수가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순이를 사랑하는 남편.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갇혔고 병원 방문도 제한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방문도 줄어들었습니다. 영수는 다시 대부분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5년 넘게 순이를 돌봐온 그에게 이것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영수의 루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피아노 연주, 순이 돌보기, 그리고 함께 시간 보내기. 바깥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이 작은 집안에서는 평화가 흘렀습니다. 영수와 순이 두 사람만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순이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는 시간도 하루에 몇 분뿐이었습니다. 의사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영수는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급히 출국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표 구하기도 입국도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왔습니다. 14일 자가 격리를 마치고 부모님 집에 왔을 때 딸은 어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달 사이에 너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곧 떠날 것 같아. 우리 마지막으로 뭔가 해주고 싶어. 딸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뭘 하고 싶으세요, 아빠? 영수는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연주회를 열고 싶어. 엄마를 위한 진짜 마지막 연주. 딸은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꽃을 장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를 수는 없었지만 정할머니와 민수 씨를 초대했습니다.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순이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인 모임. 그날 오후 영수는 순이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가눌 수도 없었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받쳐주었습니다. 영수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이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연주. 영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건반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50년 전 순이에게 처음 연주했던 그 곡으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애틋한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수는 온 마음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순이를 향한 50년의 사랑을, 함께한 모든 순간을, 앞으로 올 이별의 슬픔까지도 음악에 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순이의 눈이 떠졌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떠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영수를 향했습니다. 초점은 흐릿했지만 분명 영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영수는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쇼팽의 녹턴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름다워요. 영수의 연주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베토벤의 월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드뷔시의 달빛,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연주했습니다. 한 음 한 음에 사랑을 담았습니다. 순이와 함께한 50년이 이 음악 속에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모두. 마지막 음이 울리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이의 눈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영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무릎을 꿇고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평생 사랑했어요. 순이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사랑해요. 당신. 영수는 흐느꼈습니다. 순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50년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이 한순간에 집약되었습니다. 영수는 순이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작고 연약한 몸을 조심스럽게. 순이는 영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며.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순이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영수는 순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도 반대편에 누워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수는 순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잘 자요, 내 사랑. 편히 쉬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순이는 편안한 얼굴로 숨을 쉬었습니다. 점점 느려지는 호흡.
새벽 4시 순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영수의 품에서. 영수는 알았습니다. 순이가 떠났다는 것을.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50년 함께 해줘서. 이제 편히 쉬세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이 없는 첫날.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순이가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순이는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를 아끼던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할머니, 민수 씨, 김 씨, 그리고 몇몇 오랜 친구들. 모두 순이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는 장례식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순이와의 첫 곡이자 마지막 곡. 연주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순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순이는 화장되어 작은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영수는 매주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꽃을 가져가고 순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잘 지내요? 나는 당신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편하다니 마음이 놓여요. 집으로 돌아와도 순이의 흔적은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찻잔, 그녀가 읽던 책, 그녀가 앉았던 소파, 모든 것이 순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영수는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여전히 여기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었습니다. 밤이면 영수는 피아노를 쳤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연주했습니다. 이제는 순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음악 속에서 영수는 순이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그녀의 목소리를, 그녀의 사랑을.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영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순이가 항상 함께 있었으니까요. 마음속에, 기억 속에, 음악 속에. 정할머니는 여전히 자주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영수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돌봐주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할머니는 영수를 이해했습니다. 같은 상실을 겪었으니까요. 영수는 다시 동네 음악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몇 시간씩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이 영수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음악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피아노를 치세요? 영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란다.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거든.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언젠가 이해할 것입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영수는 순이의 납골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해바라기를 가져갔습니다. 여보, 올해도 여름이 왔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계절이죠. 나는 잘 지내요. 당신이 보고 싶지만 괜찮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테니까요. 영수는 순이에게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또 손주를 낳았다고, 이제 증손주가 2이라고, 정할머니가 건강하다고, 민수 씨가 결혼했다고,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을 기억한다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영수의 7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딸이 한국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함께.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행복해. 엄마와의 추억이 있으니까. 딸은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같이 살래요? 손주들도 보고.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여기가 좋아. 엄마와의 추억이 가득한 이곳이. 딸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대신 자주 올게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순이가 떠난 지 2년이 되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 순이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웃음, 그녀의 손길. 어느 날 밤 영수는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순이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23 음악학원에 처음 왔을 때의 그 모습. 순이가 영수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평생 사랑해줘서. 영수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꿈에서 순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사세요. 나는 괜찮아요. 행복해요. 당신도 행복하길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영수는 순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영수는 일어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새벽 5시, 변함없는 시간. 영수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순이를 위한, 그리고 순이와의 50년을 위한 연주. 음악이 흐르는 동안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순이와 함께한 5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남, 사랑에 빠진 순간, 결혼, 딸의 탄생, 행복했던 날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영수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한 것, 유학을 가지 못한 것, 꿈을 포기한 것,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이가 있었으니까요. 순이와의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영수의 진짜 꿈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앞을 보고 살아야 한다고. 순이가 원하는 것도 그것일 거라고. 하지만 순이를 잊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피아노를 치며 그녀를 기억하고 매일 밤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순이는 영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정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영수는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순이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고 추억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영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이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기로.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영수가 연주하고 순이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사랑에 대해, 헌신에 대해, 그리고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할 이야기였습니다. 음악회 날 작은 동네 문화센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영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영수는 무대에 올라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떨렸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습니다. 영수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음악은 제 아내를 위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치매와 싸운 아내, 50년을 함께한 사랑. 이 음악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들어주세요.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영수의 연주는 기교가 아니라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이, 그리움이, 감사함이 음악에 녹아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수는 일어나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일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하세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니까요. 음악회 후 많은 사람이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이었다고, 자신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치매예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 힘이 나요. 영수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순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순이. 영수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들려줬어요. 모두 감동했어요. 당신을 자랑스러워해요. 밤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7년의 인생, 그중 50년을 순이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년은 순이를 돌보며 힘들었지만 후회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영수는 만족했습니다.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무엇일까? 성공? 명예? 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다. 순이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꿈속에서 순이를 만날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그녀를, 그녀와 함께 춤을 추고 피아노를 치고 사랑을 속삭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살 것입니다. 피아노는 여전히 거실에 있습니다. 순이와의 추억이 담긴 그 피아노. 영수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연주할 것입니다. 순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음악이 계속되는 한 사랑도 계속됩니다. 영원히. 10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치매 걸린 아내를 위해 매일 피아노를 치던 남편의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치매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두 사람의, 끝까지 함께한 사랑. 영수와 순이의 이야기는 많은 이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에 감동했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음악은 계속됩니다. 피아노 선율은 여전히 아침마다 그 작은 아파트에서 울려 퍼집니다. 영수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순이가 살아납니다. 기억 속에서, 음악 속에서. 그리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죽음도, 시간도, 잊혀짐도 막을 수 없는 사랑.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